시간 됐으니까 오늘 이제 유로파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승무패도 3번 2월 그래서 많이들 아마 보통 안 건드시는 분들도 좀 건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몇 경기만 좀 뽑아가지고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일단은 PSV 먼저 갈게요. 테라비 대 PSV. 이것도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입니다. 16강 플레이오프고요. 일단 1차전에서 이 경기는 아인토벤이 잡긴 했어요. 잡긴 했는데 사실 지난 경기에는 이제 테라비가 그냥 완전히 수비만 했거든요. 뭐 지고 있든 이기고 있든 완전히 신경 안 쓰고 수비만 그냥 90분 내내 했고 PSV가 좀 아쉽게 한 점 차 승리밖에 거두진 못했었어요. 뭐 그런 상황이고 결장자 같은 경우 뭐 각포나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빠지고 바닌켈도 지금 코로나로 아마 못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전력 이상은 PSV가 들고 온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 경기는 결국에는 테라비는 오늘 경기 이거 뭐 지난 경기 완전히 잠그는 걸로 봤을 때 오늘 경기 이거 홈에서 그래도 진출을 하려면 어쨌든 공격을 해야 돼요. 지난 경기야 뭐 완전히 잠그면서 PSV의 화력을 한 골로 좀 잠재웠다곤 하나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이거는 생각보다는 이제 테라비가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1차전보다는 아인토벤이 좀 더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PSV가 잡을 만한 사이즈로 보고요. 그리고 2.5 기준에는 오바 쪽에 역시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1차전에 이제 오바가 좀 많이 몰렸었는데 배신을 때렸거든요. 오히려 2차전에 오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 오바 쪽도 괜찮아 보인다. 두 번째 경기가 라네르스 대 레스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고요. 1차전에 레스터가 4대1로 대승을 했었는데 사실 두 팀 간의 전력 차이는 지금 상당해요. 뭐 1차전 경기 내용 같은 경우는 레스터가 그냥 뭐 사실상 쉽게 이겼던 경기고 실점했던 부분은 좀 아쉽긴 해죠. 라네르스 그냥 공격 거의 없는 수준이긴 했거든요. 그냥 롱볼 때리고 뭐 거의 공격적인 조직력적인 부분이 아예 없었는데도 한 골 먹었다는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지금 레스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쿼드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부상자들도 지금 많아요. 여전히 그 리그 때 봤던 그 뭐 수비 쪽의 부상자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은 지금 다 여전히 못 나오는 부분은 있긴 한데 로스터가 생각보다 두꺼워서 라인업을 막상 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뭐 지금도 뭐 메디슨이나 이런 애들 출전 가능하고 수비 쪽에도 뭐 에반스나 이런 애들 여전히 빠져 있긴 한데 라네르스의 공격력이 문제예요. 사실 이거 레스터가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가 이제 며칠 전에 있었었고 뭐 그런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돌아갈 테지만 그럼에도 이거는 사실 레스터 쪽에 저는 승리를 따내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하위 반스나 공격 쪽에 뭐 반스 이런 애들 빠지는 건 아쉬운데 이에나초가 지난 경기 벤치에 있었고 오늘 경기 또 선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에나초 정도만 나와줘도 뭐 측면 쪽이나 뭐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아유스 페레즈가 아마 폼이 안 좋긴 한데 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 라인업 나와도 레스터가 승리를 따내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레스터 승이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오바보다는 결국 이거는 뭐 오바 쪽의 가능성이 높겠죠. 라네르스 결국 실점할 가능성이 높고 레스터도 수비 쪽에서의 불안함은 있으니까요. 분명 지난 경기 솔직히 레스터가 골은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실점을 또 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오바 쪽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오늘 경기 이거는 레스터 승 저는 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만해 보이고 뭐 언어바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오바 쪽 오늘 유로파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그래도 오바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여요. 대체로 경기들에서. 어쨌든 이 경기도 이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 경기로 파르티잔 요거 한번 볼게요. 스파르타 프라하 대 파르티잔 경기, 뭐 요것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고, 지난 경기에서는 1차전에 1대0으로 이제 파르티잔이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따내긴 했어요. 사실 따내긴 했는데 경기력은 도찐 개찐입니다. 사실 공격력도 딱히 뭐 그렇게 좋진 않고, 팀 다 그냥 밸런스 정도는 잡혀 있는데 뭐 공격이 빵꾸다, 수비가 빵꾸다, 그런 모습은 아닌데 두 팀 다 그냥 어정쩡한 느낌에서 그냥 붙은 느낌이에요. 서로 공격 좀 하고 뭐 수비 좀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도 이거 제 생각에 1차전과 양상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언더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 중 하나고, 오늘 유로파 제가 오버가 많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 경기는 좀 언더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역시나 이제 한 골, 결국에 선제골을 먼저 넣는 팀이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양팀 다 결장자 쪽에는 조금씩 빠지긴 해요. 뭐 미드필더 쪽이나 뭐 수비 쪽, 뭐 이쪽도 빠지고 뭐 하긴 하는데 결국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뭐 지난 경기랑 어쨌든 비슷하니까. 어쨌든 언더의 가능성, 그리고 저는 요거는 무승부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무승부 0대0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많이 터져야 그래도 한 두 골 정도로 보여서 1대1 뭐 이 정도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 파르티잔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좀 보입니다. 무승부 이거 고배당으로 좀 찍어볼만 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지난 경기와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음 경기로는 이제 세비야 한번 볼게요. 세비야. 이 경기는 이제 세비야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1차전에 3대1로 이겼었는데 일단 디나모 자그레브가 어쨌든 간에 지난 세비야전에 기회는 그래도 조금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어요. 뭐 한 골 넣은 부분도 있고, 뭐 득점 찬스는 뭐 아예 없었던 부분이 아니어서, 특히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세비야가 어쨌든 2점 차 이상으로 패배하지만 않으면 진출이기 때문에 사실 세비야 쪽을 베팅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디나모가 어쨌든 간에 미드필더 쪽에 이제 위치치라고 또 복귀자가 있고 한데, 주축 선수들이 좀 여전히 좀 많이 불투명이나 좀 빠지는 상황이에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레킥이나 뭐 몬티엘, 뭐 헤수스 나바스, 그동안 좀 많이 못 뛰었던 수비 쪽의 자원들이 좀 많이 복귀를 해요. 특히나 어쨌든 이 측면 쪽에 윙백이나 풀백을 봐줄 선수들이 좀 복귀한다는 부분에서 세비야가 사실 지는 그림은 저는 딱히 보이진 않고요. 문제는 이제 주말에 베티스랑 더비전이 있거든요. 그 경기도 어쨌든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 쪽의 예측도 그렇고 세비야가 생각보다 로테이션을 그렇게 많이 돌리는 라인업이 나오진 않아요. 저는 좀 그래도 2점 차로 승리를 거뒀었고 로테이션 어느 정도 가동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예상 라인업들을 좀 찾아보면은 많이 안, 오캄포스 이런 애들 다 뛰고요. 물론 오늘 경기 이제 마샬은 부상으로 못 나오는 걸로 보여요. 마샬은 이제 공격 쪽에 못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엔네실이 나와도 되고 라파미르 나와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요런 사이즈는 사실 프렌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프렌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요거 오바 배당적인 메리트 괜찮아 보입니다. 결국에 어쨌든 디나모도 이제 조금 더 홈이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임해야 되는 상황에서 세비야가 생각보다 이제 주전 선수들을 많이 꺼낼 가능성, 여기 이제 측면 쪽 사이드 백 쪽에 복귀자들도 많아가지고 역습을 취하는 데 있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디나모가 주도권은 사실 어느 팀이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좀 애매한 사이즈 같은데, 디나모가 생각보다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가운데 세비야가 제 생각에 카운터를 치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세비야나 디나모 제 생각에는 한 골씩은 박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정도 스코어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제 생각에 높아 보이거든요. 디나모도 왜냐면 빠꾸가 없어야 돼요. 2점 차로 졌기 때문에 빠꾸 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도 세비야가 득점하거나 뭐 디나모가 더 넣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 경기에는 2.5 기준 오바 쪽에 좀 더 좋아 보인다. 뭐 언더를 볼 수도 있어요. 세비야가 그냥 잠궈버릴 수도 있는데 역습에서 제가 볼 때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먹힐 가능성 높고, 세비야도 원정 경기고 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세비야 역시도 실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프로토 기준에서는 오버 쪽에 좀 더 괜찮아 보인다. 배당이 괜찮아요, 제 생각에. 일정한 6대 내지 뭐 좀 더 낮게 받았어야 되는데 아예 역배를 받았어요, 배당이. 그래서 오버 쪽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올림피아코스 대 아탈란타. 요거는 유로파입니다. 일단은 유로파 경기고, 잠시만요. 요거는 일단 유로파 경기고, 올림피아코스는 거의 뭐 플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리 로드리게스라는 뭐 선수가 좀 빠지긴 하는데 거의 플라인업이고, 아탈란타도 자파타 공격 쪽에 이제 자파타 정도 빠지는데, 그리고 뭐 무리엘 불투명에 뭐 미란 축구 팔로미노 사실 없어도 돼요. 지금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 있으면 좋긴 한데 없어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고, 아탈란타도 거의 풀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지난 경기 1차전에 2대1 생각보다 아탈란타 고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막판에 어떻게 두 골 박아서 역전을 하긴 했는데 좀 고전했던 경기고, 근데 문제가 이게 올림피아코스가 역대 이제 좀 유럽 대항전을 보면은 1차전 패배 시에 열에 9은 떨어져요. 결국에 이제 유럽 대항전 결국 16강이나, 물론 이거는 플레이오프입니다. 16강 플레이오프긴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 좀 바뀐 거고, 보통 이제 이렇게 토너먼트로 가면은 16강 그 이상이잖아요. 16강이거나 그 사이즈에서 강팀들 상대로 1차전에 패배를 뒤집는 모습은 거의 없어요. 오늘도 어쨌든 전력적으로는 좀 열세인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비빌만한 사이즈 전력 정도는 됩니다. 지금 아탈란타가 제가 볼 때는 근래 들어서 분위기가 지금 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화력도 이제 매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좀 고전하는 사이즈가 분명 맞거든요. 공격적으로 자파타도 빠져있고 지금 무리엘도 불투명인 상황에서 확실한 해결사 역할이 좀 애매해요. 일리치치 폼 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의외로 제 생각에 오바 쪽이 좀 터질 만한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언어바는 일단 패스를 했고요. 저는 요 경기도 무승부 좀 찍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피아코스가 그동안 이제 1차전에 패배를 뒤집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고, 결국 한 점 차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이 없어졌잖아요. 올림피아코스가 이기는 순간 최소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좀 배제하고 뭐 한다면 무승부 아니면은 올림피아코스, 저는 풀한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이 경기도 뭐 고배당 노리기에 제 생각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여요. 다음 경기로는 이제 소시에다드 대 라이프치히인데, 이 경기도 1차전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왔었죠. 결국에 소시에다드가 어떻게 보면은 라이프치히가 방심했던 전반 초반에 기세를 잡았던 부분과,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잘 통했어요. 라이프치히가 그러니까 단단한 팀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화력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올 시즌은 좀 떨어져 있긴 하나 지금 폼은 괜찮은 수준에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했는데, 역시나 소시에다드가 그런 역습이나 뭐 세트피스 이런 부분을 좀 잘 살렸었고, 경기력 면에서 사실 1차전에서 라이프치히가 좀 많이 좋았어요. 소시에다드가 일방적으로 좀 두들겨 맞는 경기였고, 소시에다드가 뭐 집중력이 좋았다고 치죠. 사실 경기력 면에서 라이프치히가 가져갔어야 되는 경기인데 소시에다드가 잘 비볐던 뭐 그런 경기인데, 복귀자랑 빠지는 선수가 같이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이제 미드필더 쪽에 주비멘디가 좀 복귀를 해요. 출전 정지로 리그에서도 좀 빠지고 지난 경기도 못 뛰었었는데 오늘 경기 복귀를 하는데, 미켈 메리노가 지금 부상으로 결장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미드필더 쪽인데 조금 더 창의적인 유형이에요. 패스를 뿌려주거나 뭐 소시에다드에 몇 없는 뭐 다비드 실바는 좀 늙었잖아요. 그런 유형인데 오늘 경기 빠집니다. 결국에 이거 라이프치히가 원정이긴 한데 생각보다 소시에다드가 주도권을 못 잡고 경기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요. 어쨌든 메리노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소시에다드 입장에서 이거 강하게 압박을 넣어가지고 결국 라이프치히에 좀 단단하지 못한 그런 점, 그러니까 실수나 뭐 중간에 이제 인터셉트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습을 좀 더 진득하게 노릴 걸로 보이고,
라이프치히는 어쨌든 전력적으로 소시에다드보다 좀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요거는 라이프치히 역배를 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프렘의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라이프치히가 사실 지는 그림은 딱히 안 보입니다. 물론 이게 강대강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있겠으나, 1차전의 경기 내용이나 아니면 최근 두 팀의 각 리그에서의 좀 흐름,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가 결국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 미켈 메리노도 빠지는 것도 크고, 뭐 야누자 이런 애들이 좀 복귀하긴 하지만 경기력 면에서 어떨지 모르겠고, 결국 최근 폼이 좋은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봅니다. 이게 사실 라이프치히 바르셀로나처럼 높은 정배를 받았으면 배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이즈긴 하거든요. 근데 역배를 줘가지고 오히려 간단하게 프렌을 보기 괜찮아졌어요. 프렌을 보고 언어바는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언어바는 패스. 뭐 지금은 오바 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언어바 같은 경우. 일곱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는 리그 경기인데 오늘 하나밖에 없어요. 리그가 아스날 대 울버햄튼.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배당적인 메리트는 사실 좀 떨어지는 경기예요. 이게 1.45 받았거든요. 배당 안 떨어졌죠 아직. 1.45 받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아스날이 괜찮아요. 뭐 지금 뭐 부상 선수도 거의 없고, 특히나 미드필더 쪽에서 지금 파티랑 자카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스미스 로우랑 사카의 컨디션이 좀 마탱이 갔다가 지금 다시 좀 물이 올랐고, 오늘 경기 이제 사이드 쪽에 마르티네즈 공격 자원도 복귀를 하고 출전 정지에서 외곽으로 잘하고 있고, 공격 쪽에 라카제트 말고는 지금 아스날 거의 엄청 폼이 좋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사이드 쪽에 이제 풀백 자원이 토미야스도 오늘 경기 이제 복귀 예정이어가지고, 전력적으로는 아스날이 그냥 풀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치 뎁스까지도 그냥 싹 다 풀인데, 어쨌든 울버햄튼도 지금 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미드필더 쪽에 뭐 네베스나 공격 쪽에 아다마 트로레가 빠지긴 했으나 뭐 포덴스 이런 애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지금 울버햄튼이 지난 홈 경기에서 아스날 상대로 1대0으로 졌잖아요. 공격 쪽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램스데일이 좀 잘 막아내면서 뭐 아스날이 퇴장 당했음에도 지켰었는데, 제 생각에 1.45는 이거 선을 좀 넘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경기의 좀 적정 배당은, 저는 1점 후반대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스날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건 알겠는데, 울버햄튼이 지난 2연승의 기점에는 이거 아스날 상대로 1대0으로 홈에서 졌던 게 오히려 울버햄튼의 최근 상승세에 좀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의 어쨌든 그런 위닝 멘탈리티나 프로의식, 경기 끝나고 1대0으로 뭐 맨시티를 잡은 것도 아니고 리버풀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아니 라이벌 팀인 토트넘을 잡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잡았다고 막 엄청 좋아하는 모습에 살짝 울버햄튼 선수들이 지금 자극을 좀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에서 엄청 열심히 뛰고 결과도 따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들 자기들을 자극시켰던 아스날을 다시 만났거든요. 이거 울버햄튼이 죽자 살자고 이번에 우리가 한번 보여준다, 그런 느낌으로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어쨌든 지금 아스날 사실 흐름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거 뭐 무승부는 찍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프렌 쪽의 접근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스날이 잡더라도 간신히 잡는 그림, 이런 쪽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저는 솔직히 승은 안 찍는 게 좋아 보여요. 승 찍을 바에 햄못 찍는 게 좋아 보이고, 뭐 무승부의 접근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언더, 양 팀이 굉장히 중원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제 생각에 좀 거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울버가 좀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아스날이 항상 그런 팀을 상대로 좀 잘 풀어가진 못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언더 쪽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반승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없어 보이고, 나폴리 대 바르셀로나, 그것도 한번 보죠. 유로파고요.
1차전에는 일단 1대1 무승부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는 사실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정배였고 사비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리그 일정이 상당히 빡빡했었고 실제로 바르샤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었죠. 오바메양이 이제 선발 데뷔전을 가졌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그때 페드리가 빠졌었나? 선발에서? 아무튼 간에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돌아간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바르셀로나가 좀 잘했어요. 결국 나폴리 같은 경우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을 주로 하는데 지금 삼선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뭐 로버트 카도 지금 원래는 좀 벤치 쪽인데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안기사가 많이 못 나오면서 선발로 많이 뛰었었죠. 뭐 그러면서 안기사도 지금 빠져 있고 삼선 자원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사이드백엔 딜 오렌조도 불투명인데 대체자는 이제 말쿠도 지금 부상인 것 같고 튀양제브 오늘 못 뛰고요. 맨유에서 임대로 온 여기 로사노도 지금 약간 불투명 사이즈 내지 못 나오는 걸로 보여요. 사이드 공격 자원인.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삼선이 조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와 결국 같은 조합을 좀 낼 수밖에 없거든요. 덴무랑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지난 경기에 어쨌든 볼줄기는 후방에서 이제 파비안 루이스 위주로 이제 뿌려주는 나폴리인데 그 부분이 있어서 바르셀로나가 전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파비안 루이스를 고립시키고 나폴리가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볼이 못 뻗어나가고 바르셀로나한테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일방적으로.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잘 지켜내면서 좀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오늘도 이거 바르셀로나가 지난 경기와 비슷한 컨셉으로 나왔을 때 제 생각에 나폴리가 딱히 이게 삼선 자원들이 아웃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폴리는 결국 뒤쪽에서 안정적인 빌드업 그에 따라서 빌드업 자체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수비가 좋은 상황인데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제 생각에 주도권을 좀 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바르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팀이 이제 좀 달라졌어요. 확실히 강팀으로 봅니다. 뭐 지난 발렌시아전에도 가볍게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따냈었고 그때 당시에도 저도 뭐 바르셀로나 별 3개였어요. 완전한 그냥 무조건 주력으로 찍어야 되는 경기 사이드로 뭐 봤었는데 오늘도 결국 이거 배팅을 한다면 사실 바르샤 사이드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바르샤도 지금 뭐 다니 알베스가 여전히 이제 유럽 대항전 못 나오고 웅티티, 안수파티, 발데나 뭐 세르지 로베르토, 랑글레도 오늘 경기 힘들어 보이고 데파이도 빠지는 것 같은데 뎁스 자체가 사실 영입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좀 두꺼워진 부분이 있고 오늘 경기 패들이나 또 이런 애들이 선발로 나오거나 하면은 주도권 자체는 바르셀로나 쪽에 있다. 저는 이거 잡는다고 봅니다. 잡는 사이즈로 보고요. 뭐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바르샤가 정배여가지고 그쪽으로의 접근은 조금 빡세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마인승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결국 바르셀로나가 앞서는 상황에서 뭐 경기 시간이 뭐 후반 막판으로 치닫으면 이거 나폴리 어쩔 수 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바르셀로나 최근 기세로는 추가골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닥친다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바르샤 승 쪽으로 어차피 배당이 세기 때문에 뭐 부주력 내지 좀 고배당 쪽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언어반은 패스합니다. 언어반은 좀 어려워요. 이 경기 언어반은 어려워서 패스고 굳이 보면 뭐 오바 쪽을 봅니다. 가봉맨 나올 수 있죠. 어쨌든 이 정도 사이즈로 보고요. 8번째 경기를 했고 마지막 경기 갈게요. 요거 레인저스 대 도르트문트 요것도 유럽하고 1차전에 4대2로 레인저스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유로파를 이렇게 뭐 하거나 할 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챔스도 그렇고 이겨야 되는 팀이 한 번 못 이기잖아요. 2차전에는 믿고 가면 돼요. 이게 제 유로파 약간 배팅을 원래 유로파 잘 배팅을 하진 않는데 그래서 배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배팅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못 이기면 다음 경기 잡는 사이즈가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거 도르트문트가 지금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에서의 수비가 전혀 안 돼요.
비첼도 폼이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에 대한 커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경기도 뭐 그냥 컷백 하는데 미드필더들 마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오픈 찬스로 그냥 레인저스가 그냥 때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박살이 났었는데, 지난 어쨌든 충격을 좀 받고 홈에서의 패배다 보니까 얘는 글라드바우전에 어쨌든 다시금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홀란드나 뭐 수비 쪽에 아칸지 뭐 이런 애들은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홀란드는 뭐 불투명 사이즈긴 한데 제 생각에 좀 아껴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확실히 컨디션이 올라올 때까지. 왜냐면 복귀했다가 부상, 복귀했다가 부상 반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홀란드는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 보이고, 어쨌든 레인저스가 좀 수비적인 1차전 이제 4대2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수비적인 포지션을 좀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도르트문트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할 것 같은데, 저는 요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잡는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라드바전에 반등했던 것, 레인저스전은 사실 예고된 패배였다고 보이기도 해요. 물론 결과론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이 경기 분석, 지난 경기 이제 도르트문트 홈에서 분석할 때도 도르트문트 이거 수비 심상치 않다라는 멘트를 이렇게 많이 드렸었거든요. 꽤나 이제 유니온 베를린전이나 또 어디야, 레버쿠젠전이나 레버쿠젠전 같은 경우 도르트문트가 점유율을 거의 70% 가까이 가져갔었는데 엄청 많이 실점을 했었고, 레버쿠젠전 그러니까 그때 그랬었고, 유니온 베를린전에도 6대4 정도로 점유율 상당히 높았음에도 유니온 베를린이 거의 20개 가까이 슈팅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 높은데도 슈팅 그렇게 많이 내주는 거는 수비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대패를 했고 글라드바전에 이제 좀 나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거는 도르트문트가 잡는다고 보고, 저는 고배당으로 이거 도르트문트 마인드 찍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인승. 도르트문트가 항상 이제 좀 참, 물론 이게 16강 플레이오프여가지고 그렇게 높은 무대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이제 극적인 진출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뭐 말라가전이었나? 그때도 챔스였던 것 같은데, 말라가니까 옛날 생각나네. 어쨌든 그런 경기나 뭐 그런 기억이 제 기억에 있거든요. 아니면 극적으로 이제 레알전 옛날 레반도프스키 있었을 땐가 그때도 한번 극적으로 그땐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럼 극적으로 이제 좀 승부를 가져갔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거 의외로 도르트문트가 뭐 연장 가거나 해가지고 진출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땐 있어 보입니다. 정신만 차린다면 전력적으로 지금 가능해요. 지금 도르트문트가 어쨌든 전력적으로 앞서는데 이게 수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선수들이 이거 멘탈 때문이거든요. 열심히 안 뛰어요. 열심히만 뛰면 되는 상황이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인슨까지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역시나 오바. 오바. 어쨌든 요런 사이즈로 봅니다. 그쵸. 뭐 저는 지금 단편적으로 도르트문트 경기만 말씀드렸는데 뭐 항상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경기에도 조금은 의외로 이거 고배당에 좀 넣어볼 만하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10경기는 못 채웠네.